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2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회사의 위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회사에서 판매처를 이제 바꾸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 속마음은 이제 이 블루 리본을 싼 값에 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행동을 들어보시면 좀 허무하게 황당하다 할 정도로 너무 얄미운 이제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필라이트는 그냥 일본 회사가 이제 블루 리본 자신의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이제 다른 판매처를 이제 공급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랑 공급을 끊고 다른 회사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이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회장의 이 비서가 때마침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서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탐이라는 이 비서는 이제 흔쾌히 이제 좋아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포틀랜드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필라이트의 아내부터 시작해서 이 비서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이제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매처가 이제 바뀌게 되면 블루 리본이 이제 이 오니치카 타이거 일본 회사에게 공고를 받지 못하면 이제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애를 써야겠죠. 그래서 처음 이제 만나는 장소에서부터 필라이트가 아내와 만났던 그 신혼 첫날 밤을 보냈던 그러니까 그 장모님 소유의 이제 빌라가 그 별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잠깐 이제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필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묘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 기탐이라는 비서 밑에 또 비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탐이는 대략 이제 과장급 이상으로 진급한 상태였고 그 밑에 이제 젊은 20살이 간 넘어 보이는 일본인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어린 직원이 훨씬 순수하고 상대하기 쉬웠고 이 기타미는 도무지 속마음을 잘 열지 않고 까탈스러운 행동만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능그렁이 같다라는 이런 표현의 이제 묘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필라이트가 곧바로 어디를 데리고 갔냐? 기타미가 자꾸 매출액, 그러니까 이제 블루 리본을 압박하는 지금 이제 주요 메인 수단이 이거예요. 더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늘려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필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한꺼번에 신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이 팔 수 있다. 일단 그러면 나랑 같이 이제 퍼스트 내셔널 은행으로 가자. 거기서 이제 내가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기타미 당신이 당신 회사 일본 회사가 어떤지 좀 잘 좀 소개 좀 해주고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이 얘기해주면 이제 내 은행 거래처에서 더 대출을 많이 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퍼스트 내셔널 은행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필 이때 이 은행에 지점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 창구 직원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창구 직원, 그 대출을 심사하는 그 창구 직원만이라도 어쨌든 만나서 기타미와 이제 대화를 하게끔 필라이트가 주선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필라이트는 기대하기를 매출액을 늘려달라고 하니까 기타미가 열심히 말을 잘해서 이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기타미가 난데없이 책상을 꽝 치더니 도대체 대출액을 더 많이 늘려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블루 리본은 대출해주는 은행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동안 대출을 해줬던 직원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좀 황당했다고 합니다. 필라이트도 이 순간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너무 당황을 했고 곧바로 기타미를 은행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출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필라이트가 이제 기타미에게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어쨌든 묻지 않고 참으면서 일단 우리 사무실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옮긴 그 근사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사무실도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기타미는 이제 아주 깐깐한 행동을 보이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매출액을 늘려야 됩니다. 더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을 빨리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까? 저희 매해 2배씩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더 빨라집니까? 되물었더니 3배씩은 늘려야죠.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3배씩이나 늘릴 수 있는 회사가 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또 신경질적인 좀 대화를 오고 가는데, 물론 이제 갑은 이제 기타미였고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행동을 또 합니다. 기타미가 자기 서류 가방에 슬쩍 이제 서류 문서를 꺼낼 듯 하더니 이제 그게 필라이트의 눈에 띄게끔 해놓고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 가겠다면서 사라지랍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법정 공방을 할 때 이제 밝혀지지만 필라이트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고 일본 회사의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 정확히 알고 싶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필라이트가 이 서류를 살짝 훔쳐서 복사하게끔 만드는 시간을 일부러 열어준 겁니다. 너무 얍삽하죠. 참 이 세상이 일하는 게. 뭐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대기업이건 어디건 이제 거래해서 해외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이어로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막 로비 같은 게 막 들어오죠. 이제 그걸 팔아 넘기려고 하는 회사 쪽에서 로비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무역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출장 가고 할 때 이제 많이 편법이나 좀 나쁜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뭐 다행히 뭐 여기 지금 이 나이키 스토리는 뭐 그렇게까지 뭐 추악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진 않는데 좀 이제 얄밉고 얍삽한 행동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필라이트가 어쨌든 그 기타미가 문서를 이렇게 슬쩍 보여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이 문서를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훔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문서를 싹 빼서 복사를 한 뒤 이제 뭐 다시 듣는, 뭐 나중에 뭐 다시 꽂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돌려놓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고 어쨌든 기타미를 잠시 이제 다른 곳에 숙소에서 쉬게 한 뒤에 이제 자신의 이제 오른팔과 같은 바부델과 함께 이 서류 문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를 이제 시간을 번 뒤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타미가 앞으로 일정으로 이제 순회해서 돌 20개 이상의 판매처, 무려 블루 리본을 대신할 만한 신발 판매처 회사가 20군데나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는 또 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바부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7년여가 넘게 이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회사를 키워서 열심히 신발을 팔아줬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신발에 대한 디자인과 미국인들의 체형과 모든 정보까지 다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당연히 이제 그 필라이트의 이제 동업자인 이제 바우먼 코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아주 특별히 바우먼 코치의 집에서 이제 기타미와 함께 모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자, 바우먼 코치는 어쨌든 올림픽의 영웅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도 이때 당시에 1971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인지도가 있었던 코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우먼 코치의 집으로 이제 모이게 됐는데 필라이트가 아내에게 이 기타미를 차에 태우고 데려올 것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사무실 일이 끝나고 곧바로 바우먼 코치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아내가 기타미를 데리고 차에서 실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바우먼 코치 집에서 필라이트를 만나자마자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살짝 데려가더니 또 충격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건방진 직원이 내가 지금 이 바우먼 코치 집까지 차를 태워서 이제 가는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단 말이야. 근데 그 타이어가 펑크 난 걸 나 혼자 다 타이어를 교체했어. 저 직원은 나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더라니까 하면서 필라이트의 아내가 이제 너무 건방진 직원이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한 소리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 기타미란 직원을 두고 바우먼 코치를 비롯해서 바우먼 코치의 친구인 자쿠아 변호사, 그리고 이 블루 리본 사업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환심을 사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당장 공급을 끊어버리면 이제 블루 리본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심을 사는 대화를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도무지 기타미는 그냥 여기서 이제 대접하는 고급 술만 마시면서 으름장을 놓고 도무지 이제 좋은 말이 잘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기타미가
굉장히 여기서 추가로 이제 건방진 이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갑이라는 거죠. 아까 심지어는 이동하던 차가 타이어가 펑크를 하는데 여자가 타이어 고치는 걸 도와주지도 않을 만큼 지금 갑질하고 있잖아요. 아주 건방진 모습이죠. 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집에 그 자쿠아 변호사의 아들이 치는 기타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약간 술에 취한 이 상태에서 이 기타미가 그 자쿠아 변호사의 아들이 연주하는 기타를 갑자기 자기 멋대로 들더니, 이거 굉장히 실례죠. 그 남의 사람의 아들이 쓰는 이 기타를 자기 멋대로 딱 들더니 기타를 치면서 막 노래를 하더랍니다. 그것도 팝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오솔레미오 그 이탈리아 가곡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 일본풍으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때 이 황당하고 좀 건방져 보이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너무도 황당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이탈리아 가곡을 아일랜드식 분위기로 이상한 형태로 부르더랍니다. 근데 노래도 잠깐 부르는 게 아니라 한참을 또 불렀대요. 이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쨌든 기타미가 갑이니까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걸 다 들어준 뒤에 막 박수를 쳐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자쿠아 변호사가 어쨌든 자신의 아들의 기타를 그렇게 막 하는 거 보고 완전 분노해서 눈빛이 폭발 직전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피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쿠아 변호사는 2차 대전 참전 용사였고 그 조종사였는데 자신의 부관이 이제 일본군과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죽은 부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까지 줬대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건방진 행동을 막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게까지 파티까지 해주고 나서도 다 참아줬는데도 기타미는 여전히 이제 건방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려 하는데 필라이트가 먼저 묻습니다. 다른 지역 다 돌고도 판매처가 없다면 어쨌든 저와 다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타미는 이제 다른 판매처들을 쭉 돌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필라이트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기타미가 드디어 속내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처 도는 이 행동을 하는 것도 진짜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얍삽하게 너희 블루 리본 말고도 다른 데 거래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너희 회사 대단한 회사 아니니까 싼 값에 우리한테 팔아라고 이제 그렇게 압박을 넣는 거예요. 무언의 압박을.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일본을 떠나기 직전에 이게 온갖 갑질과 나쁜 행동을 한 뒤에 이제 필라이트에게 기타미가 말을 하답니다. 마치 자기가 이게 배려라도 하는 듯이 뭐라고 말을 했냐. 블루 리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너무 기뻐서 아니 어떻게 하면 블루 리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당신들 회사가 계약 기간도 5년 이상 늘려주고 더 많은 신발을 공급해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죠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블루 리본을 저희에게 팔으십시오. 너무 얄밉죠.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끌면서 온갖 갑질에 이제 다른 판매처도 있다라는 걸 은근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슬쩍 보여준 다음에 일본을 가기 전에 이제 돼서야 아주 이제 얍삽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회사를 저에게 파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필라이트는 순간 생각이 뇌정지가 온 거죠. 멈추면서 너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이 계약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일본 회사에서 신발이 공급하게끔 시간을 끌어냈기 때문에 다시금 침착한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안하지만 팔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히 계속해서 키워서 제가 운영하고 경영할 그런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타미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신발 공급을 끊어야겠군요. 이러더랍니다. 그랬더니 필라이트가 그렇다고 그래요. 계약 기간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다 채우셔야죠. 그랬더니 기타미가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남은 기간 정도는 이제 계약을 지켜야겠죠. 이제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으로 훨씬 큰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배상해야 되니까 계약 기간까지만 신발을 공급하겠다라는 사실상 협박성의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필라이트는 어쨌든 이 기타미를 흥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신발이 계속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뒤 이 얍삽한 이 기타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참 어렵죠.
아무튼 오늘도 세상 일과 관련해서 뭔가 배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